따라서 이 책을 통해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서 어떻게 아이가 내적 동기를 가질 수 있는지를 알아봅시다. 자기 규율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가정, 모든 조직과 기업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현대 부모 교육의 4가지 잘못된 관념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관념은 성공으로 가는 길이 외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모두가 명문대에 가려고 애쓰고 학군 좋은 집을 사려고 하고 아이를 보충 수업에 보내는 이유입니다. 이 관념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이 복잡한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아이는 자동차처럼 조립한다고 해서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잘못된 관념은 좋은 삶을 원한다면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너무 조급하게 몰아붙여지거나 아니면 스스로 포기하고 모든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몰아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잘못된 관념은 더 조급하게 몰아붙이고 더 강하게 압박할수록 우리 아이들이 더 성공하고 커서 더 출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잘못된 관념은 오늘날의 세상이 예전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항상 아이들을 주시해야만 그들이 다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회는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전체 범죄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전체적인 안전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무서운 소식을 보고 겁을 먹기 때문에 헬리콥터 부모가 되어 매일 아이들 머리 위를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부모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4가지 잘못된 관념입니다.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치 있는 부분은 바로 다음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뇌를 이해해야 하고 아이들의 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누가 그 역할을 하는 걸까요?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충동을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3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전두엽 피질이라고 합니다. 전두엽 피질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언어를 발전시키고 논리를 발전시키고 추리 능력을 발전시키는 부분입니다. 이곳을 항해사라고 부르는데 만약 당신이 전두엽 피질을 사용하여 결정을 내리고 전두엽 피질로 당신의 삶을 이끌어간다면 당신은 침착하고 이성적이며 자신을 통제하고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특징 중 하나는 스트레스가 너무 클 때 기능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거나 화가 났을 때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말을 할 수 없게 될까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기능이 멈춘 것입니다. 이것이 전두엽 피질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침착하고 이성적인 항해사이지만 문제는 스트레스가 너무 클 때 기능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능이 멈추면 누가 대신할까요? 바로 뇌의 가운데 뒤쪽에 있는 부분인 편도체입니다. 우리는 여러 책에서 편도체에 대해 언급했는데 편도체는 마치 전사와 같은 비유로 설명됩니다. 그것은 우리 뇌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부분으로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때 전두엽 피질의 기능을 포기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의 통제가 사라지면 아이는 쉽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회피하며 침묵하거나 폭력적인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순간 뇌를 지배하는 것은 편도체입니다. 그리고 만약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면 그것은 지속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존재하면 이러한 스트레스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분비하게 됩니다. 건강한 스트레스 반응 상태는 이렇습니다. 즉 스트레스 호르몬이 빠르게 상승한 후 다시 빠르게 회복되는 것이 비교적 건강한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일단 스트레스 호르몬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부신이 코르티솔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코르티솔은 마치 장기전을 위해 몸에 도입된 지원군과 같아서 그 농도가 체내에서 서서히 상승합니다. 몸이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약 얼룩말이 사자의 공격을 받았지만 운 좋게도 탈출하여 목숨을 잃지 않았다면 그 얼룩말의 코르티솔 수치는 45분 내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에 비해 인간의 경우 높은 농도의 코르티솔이 며칠 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장기간 높은 코르티솔 수치는 해마의 세포를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그것들을 죽입니다. 해마는 기억을 생성하고 저장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급성 스트레스 해서 학생들이 학습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유입니다.